오늘 기업, 오늘 사람. 증시가 개장하기 전에 알찬 정보 미리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김도호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업과 사람이 화제가 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LG화학, 그리고 밥차팩 디즈니 CEO입니다. 다음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또 버나드 루니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CEO가 오늘의 기업과 사람으로 선정됐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기업과 사람,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LG화학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글로벌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LG화학이 배터리 사업만 따로 떼어낼 예정입니다. 오늘 열릴 이사회에서 배터리 사업 분사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박사님, 그동안 몇 년째 분사 얘기가 계속 나오기는 했는데 이 LG화학이 배터리 사업을 분사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돈을 끌어모으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배터리 부분을 일단 별도 회사를 만들어서 비상장으로 돌린 다음에 그것을 다시 상장하는 과정에서 요즘 인기를 폭발시키고 있는 카카오 게임즈나 또는 SK 바이오팜처럼 기업 공개 절차를 다시 거치면서 시장에 돈을 끌어모아서 그 돈으로 그야말로 배터리 회사를 세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가장 크고 가장 좋은 회사를 만들겠다, 이제 이런 구상이죠. 네, 이 LG화학의 배터리 사업은 이번 2분기에 처음으로 흑자 전환을 했는데 이 배터리 사업이 독립을 하게 되면 앞으로의 전망은 좀 어떻게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 분사, 떼어낸다는 표현보다는요, 계열 관계를 형성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LG화학이 지주회사격이 되고 LG화학 밑에 하나의 차회사로서 LG 배터리라는 회사가 하나 새로 생기는 그런 셈이 되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LG 배터리 쪽에 상장을 통해서 끌어모은 이 돈을 가지고 현재 지금 그동안에 하고 싶었던 많은 새로운 사업들, 각종 전고체라든지 또는 하늘을 나르는 밭들이 뭐 이런 실험들, 그런 장비들을 갖추는 기업을 하게 된다면 지금 폭발하고 있는 이 배터리 수요를 생각해 볼 때 정말 예전에 볼 수 없는 아주 엄청나게 폭발력이 큰 우리 미래의 먹거리로서 한국 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야말로 인류 중에 인류 회사가 하나 탄생할 수도 있다,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이 사업을 추진하는 힘이나 효율성 같은 부분에도 좀 개선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LG화학이라는 회사는 화학이 주력이거든요. 네. 전체 매출 비중을 보면 LG화학이 약 한 55%에서 60% 정도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엄청난 자금이 소요되니까 현재 이 배터리에만 집중하기가 여러 가지로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돈을 배터리 쪽에 보다 더 효과적으로 몰아준다. 그것도 LG에 있는 돈이 아니라 시중에서 IPO를 통해서 끌어모으는 전 세계 각국의 돈을 LG 배터리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세계 최대의 배터리 회사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 분사가 현재 SK 이노베이션과 벌이고 있는 소송전에는 어떻게 작용할지도 좀 궁금한데요. SK 입장, LG와 SK가 과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최종 판결, 미국의 ITC 최종 판결을 앞두고 대컴프로마이즈, 크게 한번 대화합을 하느냐, 그것은 ITC의 현재 예비 판정에만 따르면 SK 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배터리 기술을 뺏겠다 하는 것이니까 네. 그것을 SK 이노베이션이 이를 일부 시인을 하고 보상금 또는 배상금으로 LG화학에 물어지는 방식, 그런 방식의 화합을 하게 되면 LG화학 그룹으로서는 훨씬 더 많은 자산을 갖고 배터리 업무에 올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면에서 현재 자금이 필요한 LG화학 입장에서는 조금 요구 수준을 좀 낮춰서라도 네. SK 이노베이션과의 대화합, 컴프로마이즈 협상을 좀 더 유연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장의 기대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SK 이노베이션이 과연 여기에 응할지 그것은 아직은 변수입니다. 네, 다음 오늘의 기업과 사람, 밥차팩 디즈니 CEO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디즈니가 야심차게 준비한 영화 뮬란이 결국 극장에서 상영되지 못하게 됐습니다. 디즈니는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인 디즈니 플러스에서 뮬란을 개봉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박사님, 이 디즈니가 극장 개봉을 포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극장을 찾는 손님이 적다 보니까 수익성을 고려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디즈니가 전 세계 영화계뿐만 아니라 경제계에도 지금 아주 심각한 파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네. 미국에서 이 뮬란이라는 영화를 만든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런데 공개를 하지 못했거든요. 원래 뮬란은 1998년에 애니메이션 형태로 나왔던 것을 네. 이번에 이제 실제 영화로 만들었는데 공개를 하려는 차에 코로나 사태가 터져서 이 미국의 영화관 개봉관들이 다 폐쇄가 됐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답답한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영화관에 개봉을 하려는 이런 와중에 아주 그 예기치 못한 정치적인 변수 두 가지가 생겼습니다. 네, 어떤 논란인가요? 근데 하나는 홍콩 민주화 과정에서 이 뮬란의 주인공들이 특히 남자 주인공 이름이 지금 남자 주인공이 네, 류이페이라고 하죠. 네, 류이페이라는 이 남자 주인공이 홍콩 사람들을 비하하는 홍콩이 독립한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홍콩 사람들은 부끄러운 줄 알라. 이렇게 얘기한 이 류이페이의 발언이 문제가 되면서 홍콩 사람들이 거부 운동을 하기 이르렀고 홍콩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인권 탄압을 정당화시키는 아주 나쁜 영화다. 네. 이런 이제 비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영화를 찍은 곳이 신장 위구르 지역인데요. 네. 이 뮬란이라는 사람 자체가 화목란이라는 중국 전설상의 여인, 뭐 존재한다는 설도 있지만 그 문헌으로는 확인되지 않은 중국의 설화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설화에 나오는 얘기에 이제 아버지에게 칭집 영장이 나올까 아버지 대신 나가서 여인의 몸으로 남북조 시대 때 왜 이 오랑캐를 잘 막았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그 영화를 찍기 위해서는 현장에 가야 됐으니까 신장 위구르를 갔고 네. 근데 신장 위구르 지금 인권 탄압을 하는 대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지금 100만 명 이상을 강제 수용소에 넣어놓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영화를 찍는 것을 허용하는 대가로 이 신장 위구르 정부하고 협조를 했고 거기다가 영화상에서 신장 위구르 그 공안 정부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그런 어떤 화면을 올렸다가 그것이 시험 화면에 OTT 화면에 올리는데 그게 문제가 돼서 미국 개봉관에서는 상영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개봉관에서는 경제성도 없는 데다가 또 많은 개봉관들이 자신이 괜히 디즈니의 이런 그 인권 탄압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 해서 개봉을 거절한 것이죠. 그야말로 그 디즈니로서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영화 뮬란이 여러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디즈니의 올해 2분기 실적을 보면 지난해보다 영업이익이 42%나 줄어들었습니다. 이 어느 부분에서 가장 큰 손실을 입었나요? 아무래도 이제 디즈니 월드라든지 디즈니가 여러 가지 그 파크 테마를 갖고 테마 파크라고 하는 그 공원을 운영하지 네. 않습니까? 올랜도에 가면 그 위즈니 타운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입니다. LA에도 있고 전 세계 각국에 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완전히 어떻게 보면 여행사보다도 더 비참한 실적을 맞게 된 것이에요. 네. 그런 면에서 디즈니로서는 지금 돌파구가 필요했고 그 돌파구를 영화 뮬란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 뮬란은 중국 기업과의 마찰 때문에 완전히 지금 멘붕 상태가 돼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러면 이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인 디즈니 플러스가 좀 비대면 수혜를 받아서 좀 실적 돌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디즈니에서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디즈니가 그동안에 테마파크로서 망했다기보다도 좀 위축됐던 그런 사업을 OTT 분야에서 많이 만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OTT에라도 올려서 한번 판매해 보겠다 그러는데 미국에서 반응이 아주 좋지 않고 오히려 지금 디즈니가 운영하고 있는 OTT의 다른 상품들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네. 뮬란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화도 보지 말자 이런 운동이 일어나 그 바람에 넷플릭스가 경쟁 관계 있는 넷플릭스 쪽은 지금 대박을 내고 있는데 네. 디즈니로서는
지금 사상 최악의 경영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오늘의 기업과 사람,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입니다.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불발되면서 아시아나의 2대 주주인 금호석유화학에도 불똥이 튈 전망입니다. 채권단이 아시아나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금호석유화학 주식에 대한 감자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박사님, 이 감자가 경영 정상화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를 하는 거고 또 감자를 한다면 어느 정도의 비율로 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네, 우리나라 말이 그 여러 가지 이중성이 있고 복합적인 용도로 많이 쓰이다 보니까 감자하면 고구마 감자로 해서 이제 그 일반 정권 시장을 관련하지 않은 분들은 좀 생소하실 얘기일 수가 있는데요. 기업이 잘못됐을 때는 주식 수를 줄여버리는 겁니다. 네. 주식이라는 게 주주가 갖고 있는 경제적 권리 또 나중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그래서 이제 회사가 잘못돼 1차적으로 감자를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완전히 주식을 없애는 소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이제 회사가 망해가는 절차인데 네. 지금 아시아나의 감자가 발등에 불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아시아나 HDC 현대산업개발과의 인수협상이 결렬되면서 이 산업은행이 지금 2조 원 조금 넘는 돈을 긴급 투입을 했습니다. 네. 근데 돈에는 공짜가 없는 것이죠. 돈을 넣어주는 대신에 감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순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어요. 일단은 영구채 형식으로 빌려주지만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을 이제 하게 되면 감자를 하게 되는데 그 감자를 할 경우에 기존 주주들이 결국은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일대 주주인 그러니까 금호 산업 박삼구 회장이 피해를 보는 것은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당연한 귀결일 수도 있죠. 네. 그런데 경영에 실제 참여도 하지 않았던 박삼구 회장님의 동생 박찬구 회장이 하고 있는 금호 석유화학 10여 년 전에 형제의 난으로 해서 이미 갈랐었거든요. 네. 그쪽에 불똥이 뛴다 해서 지금 상당히 그 경제계에서 관심이 뜨겁죠. 이 박찬구 회장이 하고 있는 그 금호 석유화학이 아시아나항공의 사실상 2대 주주입니다. 네. 그래서 이 감자폭이 어떻게 되느냐, 과연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재계에 화제가 되어 있죠. 네, 그러면 이 금호석유화학 입장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지분을 계속 보유하고 있던 게 악재로 지금 적용하게 된 건데, 이 원래 과거에는 금호 아시아나그룹이 이 금호석유화학 측의 주식을 매각하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박창구 회장 이 형제의 난 이것도 우리 재계에서는 참 유명한 얘기인데요. 네. 원래 금호 아시아나 그룹은 금호 고속버스를 꾸리던 사람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양반이 소위 말하는 박인천 씨가 창업을 했죠. 일제시대 때 순사를 하기도 했는데요. 저분이 이제 항공사까지 갔는데 금호그룹에서 가장 유망한 회사가 결국 아시아나였고 또 실제로 아시아나는 잘 나갔습니다. 그 네. 아시아나에 내부적인 돈을 빼내서 다른 금호그룹을 가져가지만 않았다면 아시아나가 오늘날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찬구 회장과 박삼구 회장, 그러니까 박인천 회장의 세 번째 아들과 네 번째 아들인데 이 두 분이 대우건설 인수를 둘러싸고 이견이 갈라져서 완전히 분쟁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네. 2011년의 일이에요. 2010년. 상당히 오래됐죠. 근데 그때 이제 서로가 법원의 여러 가지 판결 이런 것과 영향을 받아가지고 합의를 하기를 동생인 박창구 회장은 금호 석유화학을 가져가기로 하고 네. 형은 금호 아시아나 그룹을 가져가기로 한다.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됐었어요. 그런데 박창구 회장이 아시아나 항공이라는 회사가 앞으로 결국은 미래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캐시카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주식을 팔지 않은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형인 박삼구 회장은 주식을 팔아라는 것을 강요하는 그 이행 판결을 요구하는 법정에 소송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그런 합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 해서 그 주식을 계속 보유해 왔는데 아시아나를 장악하기 위한 동생 박창구 회장의 그런 오랜 꿈이 아시아나라는 회사가 감자의 위기를 맞게 되면서 그 돈을 떼일 수 있는 이런 아이러니가 됐다. 이래서 또 하나의 재계의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감자를 한다면 금호석유화학이 얼마나 타격을 입을지도 좀 궁금한데요. 현재 이 금호석유화학의 실적이 어느 정도인가요? 금호 석유화학은 코로나 전국에서 형인 박삼구 회장의 아시아나는
코로나 때문에 타격을 입었다고 그러면 동생 박창구 회장이 이끄는 금호석유화학은 코로나19의 수혜주입니다. 네. 특히 금호석유화학이 의료용 라텍스, 손장갑 같은 거 이런 것을 만드는데 세계적인 독보적인 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전 세계 수출도 많이 늘었고 또 소독제 뭐 이런 것들을 판매하면서 코로나 와중에 실적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동생인 박찬구 회장은 아시아나를 인수하지 않은 것이 득이 됐고 형은 인수한 게 악이 됐다, 악재가 됐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결국 아시아나에 출자한 거로 인해서 형제가 모두 이 아시아나의 늪에 빠져서 감자의 소동에 빠지지 않을까. 이 감자 이번 한 번으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 부실이 더 깊어졌을 경우에는 소가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네. 됐을 경우에 금호가 전체로 이 초크가 확산되고 있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네, 마지막 오늘의 기업과 사람, 버나드 루니 BP CEO입니다. 세계 최대 정유사인 영국의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BP가 석유 시대의 종말을 선언했습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정유사가 이런 발표를 했다는 건 산업계 전체에서도 상징적인 의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사님, 이 BP가 석유 시대가 이제 내리막길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거가 뭐였나요? 예, 지금 BP라는 회사,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영국 석유라는 회사입니다. 이 네. 회사의 보고서가 세계적인 지금 관심을 크게 끌고 있는데요. 이 석유 회사가 한마디로 이제 석유는 끝났다. 그러니까 다른 활로를 찾아야 된다. 그런 전제하에 자기 회사의 BP의 경영 전략 변경에 관한 내용을 밝혀놓은 보고서가 공개가 된 것이에요. 네. BP라는 회사는 예사로운 회사가 아닙니다. BP는 오늘날 중동 석유를 개발하는 해낸 바로 석유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원래 석유는 조르아스트교 신도들이 중동에서 일상적으로 쓰기는 했지만 그것이 이렇게 파괴력이 있는 줄을 모르고 있을 당시에 이 BP의 창업자인 영국 그 변호사가 이란에 석유가 많이 묵혀 있다는 그런 전설상의 얘기를 믿고 이란과 담판을 해서 이란의 중동 최초의 석유를 개발해내요. 네. 그것이 오늘날 이제 BP, 영국 최대의 기업이 됐죠. 영국에서는 가장 큰 기업이 바로 BP입니다. 네. 영국 최대의 기업이고 석유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이 기업에서 이제 석유는 끝났다. 현재 석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수요가 이미 2017년, 18년에 정점을 치고 계속 하락한다 이런 것이죠. 내리막길만 남았다 하는 이 판단. 이것은 전체 우리나라에도 지금 석유 산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은데 그 네. 회사들뿐만이 아니라 산업 패러다임 변화와 관련해서 매우 신중하게 들여다봐야 될 보고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 앞으로 BP가 주력하려는 새로운 사업은 어느 부분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BP는 이제 회사 이름을 그동안에는 그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이라는데 이 회사 이름도 아예 바꾸자. 네. 그럼 영어로는 비욘드 페트롤리움, 석유를 넘어서. 그러니까 에너지는 인류 생활에서 여전히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이 석유라는 화석 연료만으로는 이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수요가 그 석유라는 것 자체가 생산성도 앞으로 떨어질 뿐만 아니라 지구 환경 반대론 때문에도 생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석유가 아닌 다른 대체 에너지 여기서 이를테면 수소도 그 중에 하나고요. 네. 풍력 또는 뭐 원자력 에너지까지 포함해서 에너지의 패러다임을 한번 바꿔보자. 그런데 그게 실제로 저 보고서가 나온 지 한 2년 됐는데요. 탄소를 많이 배출하지 않는 이 에너지 생산량이 최근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어났고 앞으로 10배까지 늘리겠다. 네, 국내 정유사들도 지금 이 탈석유 움직임에 좀 동참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좀 속도가 많이 늦죠. 네. 그런데다가 지금 최근에 국제 유가 하락 또는 그 코로나 쇼크까지 겹쳐서 우리나라 정유사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그 여러 가지 지금 쇼크를 거치고 우리나라 석유 4인방이라는 회사 석유 정유회사를 4개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림에도 나오지만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GS, S오일 또 현대중공업이 하고 있는 현대오일뱅크
이런 회사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세상은 계속 변화하고 또 그 변화를 누가 선점하느냐 하는 데 따라서 우열이 좌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은 역사의 교훈이 아닌 것라고 생각이 듭니다.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이 왜 비욘드 페트롤리움으로 가려고 하느냐, 그 보고서를 같이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기업과 사람 알아봤습니다. 내일도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